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지금 한 3거래일째 상승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코스닥이 조금 괜찮더니 오늘은 코스피가 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예. 근데 그저 그래요. 막 되게 좋은 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낫긴 그렇지. 한데. 저도 약간 굳이 긁어가지고 네. 좋은 거 좀 모아봤는데. 네, 예. 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조금 그러네. 네, 미스틱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네. 이게 미스트처럼 올라간다. 어쨌든 간에 미스트처럼.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주도주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또 계속 이 정치 테마주들, 인물도 인물인데 또 정책적으로도 또 움직이는 게 오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돌고 도는 순환매 속에서 그래도 뭔가 최대한 신선한 거를 찾아내려고 노력은 그래야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1시간 반 동안 또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서 네. 좋은 종목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종목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0232-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참여 가능하고요. 종목명, 그렇죠. 매수가, 비중 요 밑에 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잠깐 이거 커피? 사러 나갔다 왔거든요. 대용량. 네. 왜 이렇게 넣어요? 거의 보리차 수준입니다. 연하게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네. 제가 잘 안 마시거든요. 오늘 게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너무 덥다고 그쵸. 고객님께서 무척 덥습니다 얘기를 남겨주시는데 이제 본격적인 추여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난주에 다 날씨를 봤었을 때는 이번 주에 계속 20도가 최고도가 높아가지고 25도만.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덥겠다 했더니 네. 야, 아니나 다를까 내일부터 또 이제 또 비가 쫙쫙 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운 게 낫다. 더운 게? 비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밖에 나가야지 이제 활력소를 얻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방구석에 있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네. 비가 많이 올 때 활동이 좀 제한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불편한데 네. 어쩔 수 없죠. 또 비 오니까 또 비 오는 대로 맞춰 살아야죠. 뭐 장화 신고 나가든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악지, 레인부츠. 그렇군요. 네, 살아야 저는 돼. 그냥 남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슬리퍼. 장마 대비 필수템. 네, 이거 그런 필요합니다. 걸로? 네, 이거 그렇구나. 신어보면은 좋아요. 다릅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답답해도 참아야죠. 왜냐하면은 그 편의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구나. 비 오면은 내 신발 다 젖고 막 또 축축하고 이러면 찝찝하니까. 차라리 네. 그래서 저는 맨발로에다가 그 악어 모양 마크 그 회사 있죠? 괜찮지, 거기 괜찮지. 거기 거 괜찮지. 쫙쫙 끌고 다닙니다. 위에는 이렇게 말짱한데 그렇죠. 저희 밑에를 보면은 뭐 그런 거 신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아닌데. 고무 신발, 지금은 아닌데. 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한번 랭킹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 랭킹은 좀 날짜에 근거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그렇죠. 식품 안전의 날이에요. 오늘? 원래 두 가지 날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살짝 하다가 오늘이? 첫 번째 날은 전날, 네. 두 번째 날은 로즈데이. 로즈데이 오늘? 오늘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 장미를 주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는. 그렇구나. 그러다가- 단 한 번도 살면서 챙겨본 적 없는 장미. 로즈예요? 그렇구나. 네. 후덜덜이네 진짜. 그걸로 이왕이면 준비하죠. 근데 로맨틱하게. 로맨틱하게 하면 또 우리 수경이가 또 지금도 꽃 얘기하면 아니 내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막 이러고 있는 상황한테 네. 꽃 얘기나 꽃말 아니. 같은 걸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냐고요. 아니, 그거를 챙긴 적이 없다고 정보가 없진 않죠. 그래요? 그럼 빨간 됐어. 장미 알겠어요. 됐어. 예, 그러면은 이 질문으로 그래서 먹는 걸로 가자. 그러네.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식품 안전의 날 큐입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 이렇게 또 제 전문 분야를 준비해 그렇지. 오셨네. 이게 김수경이니까 딱 맞는 걸로. 네. 와, OES, 꽃갈콘, 프링글스, 포카칩, 새우깡, 감자 2개 있고, OES, 새우깡, 새우 보세요. 있고. 야, 보세요. 이 네. 전문성이 탁탁 카테고리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근데 딱 요것만 봐도 감 오지 않아요? 벌써요? 올드한 게 진짜 과자는 새로운 게 나와도 이렇게 올드한 걸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추억에만. 네. 이거 진짜 주식 다음으로 전문성을 확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키워드는 바로 그거예요. 아는 맛. 아는 맛.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과자들이 아무리 밀려 들어와도 아는 맛이 역시 아주 딱 한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포카칩하고 프링글스가 있는데 칼로리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프링글스가 여기서 먹을 때 먹어야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프링글스가요? 프링글스가.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없어. 그 맛. 바로 그 맛이죠. 예. 네, 제일 높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꽃갈콘. 어떤 맛? 구운 옥수수 맛. 아, 갈색. 저는 약간 네. 저는 오리지널 빨간색. 아. 그리고 요즘은 또 새우깡이 네. 그 세컨 브랜드가 아니라 그 다음 것들이 나오는데 뭐 먹태깡이나 이런 것들은 먹태깡. 너무 히트 쳐가지고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목태깡 제 입맛에 별로던데. 그래요. 저도 좀 맵더라고요. 그리고 또 포카칩 하면 또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두 가지 오리지널. 오리지널. 네. 아니 그리고 매운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자, 어쨌든 요거 5가지 중에서 과연 가장 많이 팔린 거 이게 과연 뭘까? 이걸 좀 이거 골라주면 어렵다. 되는데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다음 생에는 꼭 네. 제과 회사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좋은데요. 좋은데.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요 오늘도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와 만나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소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왠지 제 느낌에 최병훈 전문가님은 과자 같은 거 안 드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일하시면서 심심하니까 네. 일이 심심하니까 한두 개씩은 이렇게 옆에 놓으시고 드시지 않으실까? 전문가님 최애 간식은 어떤 거세요? 최애 간식은 소주 아닐까요? 그래서 와. 저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들으신 게 맞으시죠? 간식을 고수네, 간식이 소주야. 그래서 아, 이제 음료수 사이다 콜라 네. 이제 주로 이제 pop같이 이런 것을 스낵 전혀 거의 안 먹습니다. 라면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소주는 뭐 자주 먹으니까 최애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야. 소주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제가 볼 때 여기서 새우깡이거든요. 전문가님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네, 새우깡과 소주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네. 막걸리랑 뭐 새우깡은 좋죠, 그죠? 막걸리랑 소주는 새우깡 거의 안 신선하네. 먹은 것 같아요. 야, 이 술의 전문가. 또 그리고 막걸리 얘기하시니까 또 제가 성시경 막걸리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추천이 저는- 이어지는데. 네. 전국에 다 다녀서 막걸리 네. 먹어봤는데 그래도 이 서울에 살아서 서울이 좋더라고요. 서울에서 알겠습니다. 아, 알코올 음료가 최애 간식이신 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네 하겠습니다. 소주 한 잔 딱 생각나는 요즘 시장인데 그러니까. 딱 맞네 이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네. 이런 얘기 잘 갖고 왔네. 본물 터지듯이 나오네요. 자, 어쨌든 별달해님께서 루닛, 루닛. 유닛. 오늘 루닛은 네. 너무 힘듭니다. 무려 10%나 지금 현재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루닛을 하필이면 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61,000원. 네, 최근에 좀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담게 되면서 네. 좀 수급도 긍정적이다 막 이런 생각도 할 만한데 20%를 담으셨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빼버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잖아요. 미샤님께서 루닛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그 네. 왜 그런 거 한번 좀 알아보고요. 계속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네. 겸사겸사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의료 AI 옛날에 정말 폭발력을 보여줬었던 루닛이 되겠는데요. 오늘 좀 많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류 AI 하면 1등주가 우리나라에서는 루닛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미도 진출하고 그래서 나는 어류 AI 관련된 여러 가지 사겠다 그러면 지금 뭐 적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무제표로 보고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상으로 한 몇 년 동안 이어갈 수 있는 뭐 돈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이는 고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AI 솔루션, 뭐 의료 관련된 솔루션을 많이 해서 북미도 진출을 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전년 동기의 정감률입니다. 273% 매출액, 해외 매출은 327%, 국내 매출은 334.9%, 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해외에 1분기에 179억을 냈다는 것은 소형사로서는 매출 비중이 해외의 93%, 국내보다. 그럼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AI는 뒤처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AI 수혜주는 뭐, 딱 찍으면 그냥 한미반도체가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뭐 큰 거 이거밖에 없고요. 뭐 소형주는 그냥 테마예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그러면 지금 AI 혁명 시대에
혁명 세력이 있는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시작돼서 그걸 따라가는 데가 중국이에요. 과거에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시작하면 우리가 따라갔는데 이제는 중국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주식을 사고 싶으면 저는 우리나라 주식은 거의 투자를 거의 잘 안 합니다. AI 관련된 사고 엔비디아 처음에서 10년 사모, 그 다음에 테슬라 사모, 지금 AI 관련된 AI 헬스케어 같으면 미국에 또 최고의 주식 있어요, 그죠? 중추신경계 AI 관련된, 그러면 그거 사면 되는 거지. 루닛은 사진 않는데, 그래도 루닛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계속 나 있지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매출액,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7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1분기에. 53억 추정치가 더 안 좋았죠. 물론, 당연히 영업이익은 안 나오겠죠.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고, 초기도 아니에요. 아직 도입기 단계인데 계속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시장을. 그러면서 가니까 나중 되면 이익이 나면 금방 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작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14일이잖아요. 어제 실적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매출은 그렇게 증가되는데 안 나왔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이익이 나오냐고요. 적자지 당연히. 그래서 큰 장기로 사신 분들은 지금 이 주가를 보시면 1조 4천억이잖아. 이미 흑자 냈을 때를 반영이 된 거예요. 1조 4천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하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보시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23년도 9월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23년도 3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토마토 TV에 아침에 틀면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 4월, 5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가 바로 3, 4만 원이에요. 아무리 5월 말에 사도 이게 주가가 얼마예요, 이게? 4만 원이잖아요, 6월 달에. 그럼 이때는 엔비디아가 34달러, 34점, 여기가 최고가인데, 사상 최고가인데, 요것을 5월 달에 돌파했거든. 5월 하순월에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잘 나가 바로 돌파했어, 갭상. 그러니까 5월 말에 사더라.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주식은. 그러니까 3만에서 3배는 가잖아요, 그죠? 그걸 갔다가 내 본전을 지키면 손해날 위험인데, 만약에 빠지면 70% 무조건 빠집니다. 마이너스 70% 빠지니까. 그럼 얼마예요? 3만 원, 4만 원이잖아요? 그럼 4만 원은 사면 되는 거죠? 자, 얼마 여기가? 38,300이 저가잖아요. 3만 1,000원 저가죠. 그러면 4만 원 이하에서 사면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또 다시 더블이 나오잖아요? 100%. 매매를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을 공부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애매하게 6만 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간 거 보고 사니까 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냥 가격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이익이, 주식 올라오지 않으면 사지를 않는 거예요. 이 폭락할 때 안 사는 거죠. 당연히 마이너스 70% 빠지면 성장주니까 회복은 하지 못하도 저가에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AI는 고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게 70% 빠질 때 사면 돼요. 고성장이 안 되면 70% 빠져서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 건 잘못 산 거죠. 이제부터 다시 또 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영업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3만 1,000원이 저가잖아요. 그럼 4만 8천 다시 또 이 테스트를 해서 3만 여기 보시면 여기 깨지면 3만 9천원이 깨지면 또 다시 3만 1,000원도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난 6만 사서 물리면 더 사지.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더 사지.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AI, 루닛이 우리나라 AI 1등, 헬스 1등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1등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미국의 1등주가 있어요. 그 미국의 테마주 중에 보시면, 있습니다. 마이크로봇 메디칼이라는데 AI, 이거 마이크로봇 로봇의 메디칼인데 중추신경계에서 하면 이런 거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주식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저 위에서 190달러에서 빠졌다가 성장하니까 0.8달러 갔다가 주식이 이렇게 하면 0.81달러 있다고 3배가 금방 올라갔다 또 빠졌다. 이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월봉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수렴막 위로 가고 있어. 그러면 월봉으로 장기적으로 대박이 되겠네? 기본 10배는 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20달러 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처럼 지금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국내 주식은 AI 수혜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작가에서 10배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루니 스님이 올라왔다 가기 때문에 시간이 다시 10배 간다면 내가 10배를 가지 않은 주식은 지금 AI 관련된 수혜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럼 이것은 지금 사도 5, 6만 사 더블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사 너무 비싼 주식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오늘 청산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사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기 투자자라면 나는 이거 앞으로 AI 헬스케어 이렇게 솔루션이나 미국본 우리나라도 많이 시장이 확대되니까 가져가겠다면 저 밑에 다시 3만 정도나 그 이하로 빠지면 최고가 현재 여기가 5만 6천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2만 원대 올 걸로 보여요. 그죠? 그럼 2만 원대 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겠다면 보유를 하시고 아니면 오늘 손절을 하고 지금은 AI 주식은 미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5시부터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 매도 장기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료 AI 루닛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재무제표 얘기도 좀 해주셨고, 네네. 우선 손절을 할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대신에 좀 길게 볼 거라면 가져가시자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서 네. 전략을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에는 뭐가 없습니까? 네? 국경이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으로 날아가자.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 들으면 네. 가장 그러니까 직접적인 종목들은 사실 미국에 더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이 있으면은 그쵸. 그러니까 뭐 맞아요, 맞아요. AI나 뭐 이런 거 네. 관심 있다, 엔비디아 사면 되고, 뭐 오픈 AI, 오픈형 뭐 AI 뭐 이런 것도 다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다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접근해 보는 방식도 좋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루닛 설명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주제 오늘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기분 너무 좋아요. 게시판에서 뭐 이럴 리가 났습니다. 계속 파생이 돼서 뭐 새우깡 안주해겠다가 매운 새우깡을 갈매기 1개 해주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웃기잖아요. 길 잃은 사슴님이 바닷가에 이제 갈매기들 밥 줄 때 매운 새우깡을 주면 네. 갈매기들이 매워한다. 네. 진짜. 이거 진짜. 근데 제가 왜 뽑혀요? 갈매기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알코올 음료의 그 짝꿍은 새우깡보다는 네. 그 진짜 매운 새우깡이 더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그게 더 이게 조합이 맞을 것 같아요. 매워서 술로 또 이렇게 한번 헹궈야 될 수도 있어요. 헹군다. 또 고수의 또 표현 나왔네. 헹군다. 예. 또 멋있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돈 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께서 와, 아이디 진짜 왜요? 최고입니다. 돈 세다 잠이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잠들고픈 주린이. 진짜 행복하네요. 필명만 봐도. 네. 동방 박사님이 쏘아 올리신 오늘의 주제 알코올. 예. 네. 주제가 알코올 아니에요. 알코올 아니고 과자입니다. 식품인데 오늘 식품의 안전날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또 샜어요. 네, 그러게 알코올 말입니다. 아니고 이제 단짝이죠.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동방 박사님 멘트 때문에 빵 터주신 분들 많으시네요. 나의 최애 간식은 알코올, 음료다. 너무 솔직하셔. 전문가님 네. 때문에 지금 주제가 다 흔들렸잖아요, 지금. 술 얘기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좋아요. 보도록 할까요? 참. 네. 네. 다음은 엑시콘 봐드립니다. 네. 해사랑님의 종목이시고, 네, 매수가가 14,830원, 10% 오래 보유하셨다고 하세요. 이번에는 수익을 보고 빠이빠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이번에는 이라는 질문을 봐서 첫 번째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아마 좀 자주 접근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타이밍이 조금 어긋났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매수가 높진 않아요. 오래 들고 계셨다고 하니까 뭐 작년 생각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올해 들었을 때는 그래도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지금 현재 수준이라서 네.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 종목이 지금 많이 삐그덕거리면서 반토막이 더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엑시콘 이번에 수익 보고 빠이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기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기다리면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다리는 기간 대비해서 수익이 크지 않다라면은 다른 쪽의 길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엑시콘에 대한 진단 내려주세요. 네, 반도체 장비 테스터 업체인데 HBM 테스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럼 삼성전자도 이제 HBM 뭐 생산은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스트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다리면 당연히 올라가죠. 반도체 주식은 뭐 장비주는
대폭락했을 때 업황이 개선된다고 생각하면 사놓고 1년, 2년 기다린다 생각하면 100%는 기본 오르고요. 또 폭락해가지고 33,000 반타지 되면 16,000이잖아요. 이렇게 사놓고 있으면 한 70%는 기본 빠지니까 70%니까 34,000 고점. 저는 파동을 배우면 이렇게 쉬워요. 만약에 33,386, 869원이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내려오면 2만도 사면 안 되죠. 마이너스 70% 빠질까 기다립니다. 그러면 335, 339, 그럼 10,000원 초반이잖아요. 그럼 10,000원 초반 오면 사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까지 주가가 8,400원 왔잖아요. 그러면 10,000원 깨지면 70% 마이너스 70% 되면 이때부터 사놓고 10,000원에 사놓고 다시 여기까지 오면 2만 따블로 무조건 나오는 거죠. 업황이 계속 개선되면 반도체 다시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죠? 메모리 같은. 그러면 개선되면 여기까지는 가겠죠. 못 가도 그러면 여기 가면 3배고 여기 사서 그러면 따블이니까 이렇게 사놓고 세월 안에 뭐 운동도 놀러 다니고 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어떤 기다리면 또 올라가요. 더블 가면 그때 팔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복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돈은 기하급수를 벌려.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내가 회사가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뭔지도 잘 모르고 반도체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시세 형성 원리를 잘 모르고 반도체는 경기에 민감인데 경기가 나빠진다고 계속 방송에서 작년부터 트럼프 대 나빠져 나왔는데 반도체 주식을 올해 25년도 2월달 되니까 TV에 보면 반도체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도체 2차전지 하니까 유튜브만 보고 주식하니까 그냥 반도체 2차전지에서 싸지니까 전부 다 2차전지 왕창 갖고 있고 반도체 왕창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세월이 아무리 가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15,000 갔다 어떻게 14,830원에 주식을 살 수가 있을까? 요날 거래가 대폭발했는데 폭발을 하는데 연봉 주고 내려왔으면 손절을 해야 되죠. 22평선이라도 늦어도. 아무리 몰라도 차트는 22평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3,500원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 안 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다른 걸 갈아탈까요? 지금 가는 조금씩 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돈은 없어요. 근데 3,000만 원과 300만 원 샀는데 10%? 또 다른 게 눈에 보여요. 가고 있으니까 또 그걸 갑니다. 계속 돈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도체 주식은 미리 선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회복하면 당연히 회복하죠. 여기까지는 13,000 갑니다. 여기 월봉 보시면 당연히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안 좋을 때도 21년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업황 개선이 보면 계속 박스권이잖아요. 2017년도 지금까지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에 사면 상단에 팔면 되잖아요. 근데 상단이 16,000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뭘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16,000원 사면 안 되죠. 15,000원 내외는. 폭락했을 때, 10,000원 이하 왔을 때 사면 더블은 나오잖아요. 50%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두고 빨리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데 차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도체 업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정도 저는 9월 정도까지 반전해서 22평선까지는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당 15,000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보유했다가 본전 가면 하고 앞으로 반도체 주식과 주가의 형성을 주가와 상관관계를 공부를 하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반도체가 크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업황이 개선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경도 여러 가지 돈도 풀고 새 정부에서 엄청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여름 중에 반도체가 반짝할 때 반도체 주식을 물려주신 분들은 그때 좀 털고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현재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해사랑님의 엑시콘이었는데요. 우선은 손실 안 보고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고, 우리 전문가님 항상 또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반도체 투자는 떨어질 때 사고, 업황이 조금 그렇지, 아직은. 오를 때 팔고, 약간 이런 루틴이니까 요거 네.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손실 안 본다는 게 어딥니까? 관토막 주식인데. 그럼요. 네. 이런 장에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스낵류들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가리기 힘든데. 가장 뭐지? 많이 팔린 과자. 네. 5위. 보여주시죠. 탑5 안에 든다는 거죠? 네. 뭐예요? 혜태제가 5위 했습니다. 예스. 234억이고, 네. 사실 이거는 네. 4위까지밖에 없었어요. 어제처럼. 근데, 그래요? 왜냐면 1위부터 4위는 기준이. 조장남이네. 아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구나.
진짜. 약간 조작을 했어요. 네. 1위부터 4위가 카테고리가 스낵이고요. 아. OES는 그 전문 용어로 반생 초코 케이크 카테고리예요. 아니, 근데 몽쉘 통통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한데 본인이 좋아하는 게 OS예요? 그러면? 왜냐면 많이 팔린 그 기준이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 그리고 그 가격대가 네. 5위하기 딱 좋았거든요. 근데 급 궁금해지는 게 네. 초코파이가 판매액이 더 많은지 OS가 많은지 궁금해진다. 급 궁금해진다. 좋은 질문이고요. 네. 초코파이가 네. 압도적 1위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에서 잘 팔린다니까 거기서 잘 팔리나 보다 이렇게 싶은데 어. 우리나라에서도 1위가 초코파이 그리고 한 11% 차이로 격차를 내면서 2위가 OES OES? 그리고 네. 3위가 몽쉘. 몽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맛이 무섭다니까요. 올드한 게 최고야. 그러니까 과자는요. 왜 네. 계속 초코파이가 그렇게 살아남는지 그대로 생존력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에 또 2위 종목을 좀 갖고 오면서 5위를 좀 공개를 해봤고요. 네. 자, 이어서 1시 구간대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커 나와주시죠. 네, 수요일 우리 증시 코스피가 탄력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고 코스닥도 그래도 같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권에는 나우로보틱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새내기주가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는 상장 첫날부터 글로벌 기업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상장 후 5거래일간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로킷 헬스케어도 6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AI와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AI 장기 재생 플랫폼이 미국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또 연일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는 5%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7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재생치료제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큰 폭의 오름세를 오늘 장중에는 보이곤 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또 글로벌 기업과 공동연구와 공급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더해지면서 주가의 기대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장중에는 16%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하고 있습니다. 파란불로 전환을 하기도 하면서 36,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3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회장이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음악제에 참석을 하면서 체코 대통령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 행사를 또 공식 후원하면서 체코와의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 사업을 앞두고 이렇게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4%가량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햇빛 연금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공약을 강조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최근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에 또 강한 시세가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38,000원 선에서 고점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4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3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8위에도 SDN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는 20%가 넘는 시원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도 강세 그대로 지켜내면서 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위로 올라보면 유진로봇이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사회이사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16,0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2의 상지건설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주의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9위에는 고영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훈풍이 또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재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영 역시 시장의 관심 속에서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현재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보합권에서 17,700원 선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엑스게이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차세대 방화벽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자신감도 내비쳤는데요. 이런 소식에 전거래일부터 시간의 거래에서 양자 관련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8,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반도체 투톱 대장주로 꼽히는 SK하이닉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신 AI 칩을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4%가량의 강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12위로 내려와 보면 토모큐브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FDA가 동물 실험 폐지를 발표한 이후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또 주가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토모큐브는 최근에도 3거래일 연속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장에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10%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29,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와 보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도 강세 지켜내고 있는데요. 4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내려와 보면 한진칼이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반 건설과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후반그룹은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서 단순 투자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진그룹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5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내려와 보면 프롬바이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또 6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또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0%가 넘는 시원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3,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는 알테오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 수출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빠르게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6%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3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도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급등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장중에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지만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 가까이 밀려나면서 4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내려와 보면 SLS 바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SLS 바이오는 위고비의 품질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위고비에 이어서 마운자로의 부상까지 예상되면서 품질 관리 이력이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10%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3,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9위로 내려와 보면 CS윈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재생에너지 공약 속에서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주뿐만 아니라 풍력에너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12%의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끝으로 20위에는 금양그린파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달에 13,000원 선 수준까지 올라간 뒤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나 싶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16%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2,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순위권에서 빠지지 않는 게 정치 테마주인데요. 그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비롯해서 신재생 관련주가 정책 수의 기대감 속에서 또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가 지금도 유효할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성파인텍,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8호 SDN S에너지. 이 정도 순서로 지금 이렇게 태양광과 관련해서 햇빛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태양광. 네, 그러니까 정책도 그러니까 햇빛연금인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네네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AI 이후로 또 이런 신재생 쪽으로 한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 2차 전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겸사겸사 잘 또 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거겠죠. 너무 한숨이 나오고 이쪽을 보면 또 태양광은 너무 날라
따라가서 못 잡기에도 따라가서 한숨. 부담되고 이것도 굉장히 범주도 넓고 가격대도 다양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정책 덕분에 좀 세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질러야 됩니다. 제가 4월 7일 날 대폭 나갈 때 하나솔루션 질러라 이렇게 제 동방에서 1등 유튜브에 해놓고 질러놨습니다. 질러놨는데 손실 회복 프로젝트 제가 선물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1등 국내 주식 하나솔루션 질렀습니다. 저는 뭐 이때부터 올해 1월부터 주식 선물로도 10배 낼 수 있는 주식이다. 16,000에서 15,000 3배 가면 3만 이거 7만 원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럼 5배 나면 15배잖아요. 선물은 3배씩 주식 선물 하니까. 그래서 한 3배만 나도 10배가 나거든요. 그래서 15,000, 16,000에 사면 1년에 10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가지고 3,000만 사가지고 선물로 하면 되는데, 현물도 마찬가지지만, 요럴 때 계속 봐야 되죠. 제가 이제 야인시대도 추천하고 그랬는데, 주식은, 여기 보면 4월 7일이에요, 여기에. 여기에서 주봉을, 차트를 배워야 되는 주봉을 보면 과거에 계속 추세 하락하다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올라선 급등이죠. 이제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성격, 동방에서도 저도 성격이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있으니까 그것을 특이성이라고 그럽니다. 주식의 전문 용어로 하면 특이성, 심리적인 용어예요. 특이성이기 때문에 특이성, 반복성, 동의성 요 세 가지를 알아야 주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심리, 투자자의 심리를 알아야 되니까 보세요. 항상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도 당연하게 저는 6만 원 정도, 5만 8천 요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이제 여기서 그러면 차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차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뭘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도 37,000 지금도 질러도 되는 거예요. 리스크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리스크 제로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평균적으로 42,000원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평균적이에요. 그 다음에 52,000원, 그 다음에 6만 원대, 그 다음에 7만 원. 근데 지금 태양광 업황 중에서 지금이 현재가 가장 모멘텀이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솔루션 미국의 솔라시티가 하반기에 본격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만약에 차기 정부에서 민주당이 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니면서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햇빛연금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거기 신안군에 투자 주민들이 연간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럼 한 달 20만 원이니까 그러면 2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연금 한 30만 원, 50만 원에다 그다음에 고령연금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연금 다 하면 돈 100만 받으니까 시골에 살 수 있고, 그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애들도 이제 학교도 무료가 되고 하니까 장학금도 받고 하면, 그 애들도 사람도 모이고 하면 농어촌도 살릴 수 있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요런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도, 정부에서 다 중간업자가 해먹지 않으면 태양광은 해먹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익을 주민들이 직접 돌아가게 한 32덕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이제 시골 같은 이런 데 노는 땅이나 논밭이 이런 데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같이 작용되고 있고요.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중국산은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의 태양광이라든지 SMR 시장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트럼프가 계속 키워서 데이터 센터는 가장 빠르게 전기를 공급하는 건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좀 2, 3년 걸리고 태양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해야만 데이터 센터도 굴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다 작용되는 이제 조선과 이런 것도 아직은 괜찮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모멘텀 가니까 이게 정책주잖아요. 정치인주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주를 사서 업황이 개선된 거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세력이 지금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 나오는 것은 업황이 안 좋았다고 좋아지는데 계속 나쁘다고 생각하고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계속 좋아지네?
그래서 한매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쇼커블이 나는. 그러면 쉽게 올라. 그 개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대표적이고 관련된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 지금 가장 핫한 뭐 좋은 것은 지금은 태양광 쪽이다.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편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에 퍼스트 솔라가 1등으로 많이 올라갔죠. 22.6% 올라가고요. 뉴스케일 파워, 원전 관련전, 소형운전 2개가 올라갔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솔루션 뭐 세계 1등이니까 하나솔루션이 더 많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솔라가 뭐 미국 내에서는 그거고요. 우리나라 두산엔진이 세계 1등이니까 두산엔진이 더 잘 가는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 요 두 종목이란 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회복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쪽은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진짜 생각이 납니다. 그때 질러인을 하시면서 하나솔루션을 주셨는데. 1등주로. 네. 지금도 질러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네, 질러버려. 얼마나 네. 간단합니까? 신재생은 질러라라고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참고로 우리 전문가님은 장기 투자 전문가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한 6만 원 가면은 다시 여쭤보면 되죠. 하나솔루션. 6만 원 가면 다시 여쭤볼까요? 네. 6만 원 제가 팔라 그러겠죠. 안 물어보고 계속 가져가는 게 7, 8만 원까지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질른다라는 표현이요. 약간 네. 부정적인 감도 있지만 진짜 자신감이 없으면 질러라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지. 절대 안 나지. 예, 그러니까. 내가 저희 전문가님은 진짜 약간 뭐 아니면 도로 얘기하셔가지고. 멋있어요. 예, 멋져요. 자신감은 진짜 네. 최고. 최고. 예, 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일 수 있나? 네, 하나 더 갈게요. 네네. 행호님께서 이 장비 쪽으로 해서 KC텍 올려주셨는데 네. 23,500원에 비중은 10%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KC텍은 수익이 잘 나고 오늘도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저점에서 잘 사신 것 같고, 네.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팔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반도체 장비 봤는데 별로였잖아요. 그런가요? 수익 챙기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전문가님 KC텍입니다. 팔아요? 어떻게 할까요? 반등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10% 정도 추가하면 35,000원 정도, 34,000원 가면 매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59,000, 6만원이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2만원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3618, 70% 빠지면 사면 되잖아요. 그럼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는 항상 업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올라갈 때는 50% 저가 대비해서 100% 그 다음에, 3배, 3배잖아요. 3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나요. 그러면 여기서, 저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가가 여기서 22,000원, 22,000원이니까 이게 50% 가면 31,000원이잖아요. 32,000원. 그래서 여기까지 목표가가 여기 나옵니다. 정확히 22평선이니까 여기 12평선 붕괴된 시점이, 34,000원이고, 목표가는 34,000원 드리겠습니다. 34,000원 가면 팔고,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것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인데 이익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은데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보시면 올해는 매출도 성장이 잘 안 되고 이익도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할 때 팔고 나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34,000 목표가에 가면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명쾌하게 답 34,000원.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KC텍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안 스타일을 늘 유지하시는 일자 앞머리 저희 최명훈 전문가님. 네. 멋쟁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식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 하고 있는데요. 한번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부터. 찐인 거죠. 그렇죠. 실제 데이터. 예. 자, 어떤 과자인지 보여주시죠. 다 맛있는데 꽃갈콘 내가 제가 사랑하는 과자인데. 그렇습니다. 무려 4위밖에 안 되네. 365억입니다. 네. 많이 4위지만 팔리네. 엄청난 금액입니다. 365억. 네, 요만한 과자가 한 해 동안 365억입니다. 예, 얼마나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즘에 마트 가서 과자값 보면은 깜짝 놀래요. 언제 이렇게 올랐나? 많이 올랐다, 그렇죠.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 새우깡이 50원인가 1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마지? 몇 배요? 1,200원에서 그 정도 1,300원 해요? 정도 사이에요.
10배죠. 10배 넘은 거예요. 예. 네, 몇 이거 배야, 와. 엄청나다. 많이 올랐고 이게 그렇다고 안 먹고 싶은데 안 돼.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과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두 번? 한 두세 번은 네.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끊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 시청자님들 연령대를 감안해서 답이 나오는데 거의 다 제가 보니까 새우깡이 많으셔. 그러니까 어쩔 수 우리는 우리의 입맛은 이미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갈매기 입맛이야. 갈매기들도 좋아하는 새우깡.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문가님께서는 네. 또 이 5개의 과자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여쭤보면서 전문가실 것 같은데, 이분은요. 전문가실 것 같아요. 과자 전문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네.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 과자 네. 1년 중에 많이 팔린 과자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도 과자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았어. 과자 러버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 내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포카칩, 꽃갈콘, 새우깡. 요렇게 있습니다. 프링글스도 있네요. 아니면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거 넣으셔도 돼요. 네, 어떤 과자가 제일 맛있어요? 그 보기 중에는 프링글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급지시다. 입맛이. 이 약간 이렇게 벌써 물 느껴지네. 건너 오신 거 좋아하시는군요. 프링글스는 제가 그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좋아했던 과자예요. 맛있죠. 어머나. 진짜 맛있죠. 야, 예. 이 트렌드 세터이십니다. 자, 어쨌든 프링글스는 진짜 처음에 그거 먹고서 충격받았던 게 정말 끝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죠. 네, 계속 입에 착착 먹는데. 달라붙는 그 맛. 네. 프링글스는 그 네. 기다란 거를 네. 5번에 먹어야 돼요. 5번에. 나눠서? 꽉꽉 쥐어가지고 꽉꽉 그 여러 개씩 뭉쳐가지고 아. 5번 만에 먹어야 돼요. 완전 찐고수시구나. 자, 이렇게 전문가님만의 그런 먹는 노하우까지. 5분의 1 토막으로 내서 한 입에 네. 한 번 딱 지어가지고 끄작끄작. 근데 많을 것 같죠? 다 먹습니다. 또 노하우네 이거. 저는 케찹 많이 저도 찍어 한번 먹는데. 도전해볼게요. 5분의 1 토막으로 5분의 1 토막씩? 나눠서. 네. 넘칠 수 다음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짜요. 네, 어쨌든 간 네. 프링글스도 아주 매력적인 과자이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요. 분노의 질주. 왜 아이디가 분노의 질주입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드러난다. 저희 시청자님의 성향이 약간 드러납니다. 분노의 질주. 그렇군요. 네. 자, 대덕전자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분노의 질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24,600원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무려 15,840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몇 번은 나오는 그런 분노의 상승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오늘 예. 최근에 보게 된 폼이 괜찮은 게 지금 저기 차트에서는 되게 쬐끔 삘쭉 올라갈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좀 상당히 거칠게 올라가고 있어요. 10%입니다. 네. 추가 매수는 최대한 안 하고 싶은데. 싶다. 네. 손실을 줄이는 걸 우선 생각하시니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우리 전문가님 지명했습니다. 알아보죠. 전문가님 대덕전자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밀리더니 이제 좀 올라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덕전자는 1분기 실적이 적자가 좀 이제 좀 늘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과연 올해에, 뭔가 실적이 좋아지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구심이 조금 이제 늘어난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2분기 때부터는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제대로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반등이 안 나올까 싶지만, 지금 시장이 이제 지금, 변화되는 지금 와중에 있거든요. 오늘 지금 코스피가 1000일선을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0일선을 제대로 안착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는 추세를 만들어 갈 겁니다. 썸머랠리 온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반도체 쪽이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다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을 타고 일단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 가려면은 하반기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조금 속도가 좀 느릴 거라고 예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대덕전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유리기판 쪽에 진출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게 되면은 아마 더 좋은 얘기들이 아마 나올 텐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지금 이 종목에다가 물타기를 하려면은 차라리 반도체 중에서 다른 쪽들이 더 이제 모멘텀이 더 있고 실적이 나오는 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타기나 하지 마시고, 대덕전자는 1차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이것저것 따져보신 이후에 매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2만 원의 목표가,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맞춰서 말씀드렸고, 네네. 추가 매수 싫다고 하셨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잘 나오셔가지고 다음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 두 번째 사연 이 종목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노이즈가 많은데 제가 쭉 봤거든요. 네. 네, 우사랑님이 포스코 퓨처엠 올려주셨는데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태양과 바람님께서도 계좌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손실이 말이 안 나오신다고 집에다 말도 못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근데 매수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사랑님께서는 매수가 15만 원이세요. 15% 비중이신데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반가운 게 오늘 양봉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긴 하는데 더 올라와야 되는데. 유증 얘기는 어제 나왔고 이제 오늘 딱 이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예. 신저점이 104,700원입니다. 이 종목의 신저가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4월 3일 날 났고 그 근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유증 폭탄을 맞았는데 사실 많이 빠져서 그런가 일단 주가 낙폭 자체로는 되게 큰 충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잃을 게 없는 건지 하여튼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유증 규모치고는. 그렇죠. 근데 전문가님께서 늘상 전기차에 대해서는 같은 전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증이라는 또 변수가 등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구를 조금 주실지 아니면은 그냥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또 전략을 같이 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봐주세요. 예, 포스코 퓨처엠도 뭐 2차 전지 쪽이고요. 유증 얘기는 사실 그 유증 때문에 지금 낙폭이 커졌을 것 같으면 오늘도 또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되려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어제 뭐 그 보조금 미국 쪽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제는 좀 조기 그 종료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 낙폭이 커졌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또 살짝 좀 반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반영이 된 시점이라서 뭐 유증 부분도 오히려 어찌 보면은 이제 뭐 1조 유상증자 해가지고 회사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다. 또 뭐 이렇게 좋게도 해석이 또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체 동력은 없다. 지금 구간은. 예, 하지만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2차 전지 반등이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장 반등 구간에서는 2차 전지를 들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하반기쯤 되면 자체 동력이 생길 거기 때문에 비중이 어느 일정 한도 내에서는 계속 들고 가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5%인데 제 생각에 한 본전가까지는 일단 갈 걸로 봐요. 1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걸로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뭐 들고 계시고요. 15만 원 올라오면은 한 5% 정도 살짝 비중 줄여가지고 한 10% 정도는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뭐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하반기 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요번 2분기 때 나온 저점이 거의 올해 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들고 가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전가에서 비중 좀 줄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하반기까지 20만 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만 원.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이제 본전까지 왔을 때 비중 네, 축소가 네. 필요하니까 이때 좀 가볍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대인 동사님께서도 풋풀 진단 쫑긋하고 귀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많이들 계세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네. 자,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좀 진단을 좀 드렸고요. 네. 지금 설문조사가 200표가 좀 넘게 들어와 있는데. 새우깡이 난죠. 근데 약간 포카칩이 바짝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네요. 새우깡. 만약에 포카칩이 있으면 어느 맛이 좋습니까? 오리지널, 양파맛. 포카칩은 안 좋아해요. 그냥 전 두꺼운 감자칩 좋아하는데 포카칩은 조금 얇잖아요. 얇죠. 전 두꺼운 거 좋아해요. 진짜? 네. 그렇구나. 프링글스.
프링글스. 프링글스. 그리고 요즘은 또 이게 뭐 무뚝뚝이라는 과자도 있어요. 무뚝뚝. 그거 되게 감자 과자는 무한입니다. 진짜 무한지대예요. 너무 많아요. 감자를 소재로 한 과자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과자 얘기하니까 우리 김수영 오늘 거의 방언 터졌어요.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스낵이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게 스낵인데 네. 스낵 제조사별로 점유율로 보면은 농심이 1등이래요. 농심 1등. 24%. 농심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새우깡이죠? 농심 새우깡. 1등일 것 같은데. 그렇죠. 만년 아무래도. 1등. 네. 그 약간 파이프라인, 과자 파이프라인이라고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그런 파이프라인을 잘 갖고 있어요, 농심이. 예. 자, 그런 부분에서 그치, 농심 라면도 신라면, 있죠. 신라면. 전 맨날 삼양식품밖에 생각을 못해서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근데 진짜 농심이 다 1등 브랜드 많이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새우깡, 뭐 라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좋은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농심이다. 먹으면 살은 찌는데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그렇죠.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야, 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네 진짜 농심이. 그러니까. 네. 자, 그런 농심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자, 미래님께서 그렇습니다. 미래처럼 로봇에 투자하십니다.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네. 추가 매수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25,540원. 근데 이제 지금 추가 매수 했는데 이제 거의 매수가 근처죠. 30%나 되십니다. 비중이 확 늘어나셨구나. 요게 좀 약간 부담감이 있는데 네. 자, 매도가까지 매수했던 그런 가격까지 거의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언제 팔까요? 막 이렇게 하십니다. 자, 추가 매수까지 하시면서 네. 어쨌든 맞춰졌는데 이 이유가 궁금하시군요. 다른 로봇주 보면은 성이 안 차시긴 하시죠. 사실 이 시세가. 그러니까 네. 오늘 또 로봇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유진 로봇이든지 나우 로보틱스 이런 거 보다가 우리 엔젤 보면 갑자기 우리 엔젤 왜 날개를 안 펴니? 약간 이런 느낌 나올 것 같거든요. 진짜 엔젤 맞을까요?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여쭤보죠.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뭔가 상대적으로 오늘 살짝 조금 박탈감.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전략 짜할까요? 예, 지금 이제 로봇주들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쭉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테슬라 때문에 빠졌고 테슬라와 함께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제 공방 계속하면서 로봇주들 이제는 반등이 나올 테니까 이제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그 반등이 나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반등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강조분 얘기하는데 일단 강한 종목을 골라야 돼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고 그러니까 대장급들이 있고 그리고 대장급이 아닌 주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섹터 내에서 대장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탄력이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로봇주들 반등들이 다 같이 지금은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30%를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평단가가, 지금 와 있는데 30%를 갖고 있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는 지금 내일쯤 해가지고 121선, 61선 돌파가 되면은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조금 더 탄력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는 가지고 계시면은 1차 목표가 한 28,500원 정도, 그때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그 정도 잡으시고 매도할 생각하시고 본전가 이상에서 비중만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본전에서 비중 줄이고 28,500원의 목표가인데요. 로봇은 테슬라와 함께 움직인다라는 그런 명언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최애 로봇주는 뭔지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로봇 중에서 만약에 전문가님이 딱 이건 정말 괜찮다 생각하시는 거. 최선호 로봇. 네. 예, 그냥 레인보우가 제일 저는 최선호고요. 정석이고. 그냥 로봇주 그러면은 그 한 종목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종목을 딱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딱 핵심으로 두고 로봇주를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순위 네. 볼 텐데요. 3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위 보여주시죠.
네, 꼬깔콘다우로 많이 팔린 과자가 프링글스. 전문가님과 제가 좋아하는 프링글스. 그렇습니다. 네. 3위하고 4위 차이가 2억 차이밖에 안 납니다. 거의 비등비등하구나. 예, 365, 네. 367억 이렇게 네. 차이가 나고요. 요거는 물건 나온 건데 파는 데가 회사가 농심 켈로그라요. 농심에서 농심 켈로그하고 농심하고 다른 건가?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찾으면서 네. 약간 회사가 미국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수입해오는 건 농심 켈로그로 가는 것 같고 그런가 보다. 켈로그에서도 약간 시리얼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라인업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농심은 그냥 자체적으로 있는 거고. 연결실적으로만 같이 잡히겠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것 네. 같아요. 농심이 보는 눈도 있네. 수입을 그러니까. 잘해갖고 오네요. 이 사장님이 이게 먹는 그 감이 좋은 건지.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낵류들 뭐 여러 가지 오늘 제가 뭐 OES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스낵이 진짜 이 과자계 안에서는 완전 꽉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등을 해야 실질적인 1등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시 구간대 좀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자 얘기 잠깐만 접어두고 2시 구간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거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1시간 사이에 시장의 관심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전문가님께서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현재 순위권 2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이 로봇주의 핵심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M&A를 이어가면서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점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로봇주가 대선 이슈와도 연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처럼 3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오랜만에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9%가량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3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내려와 보면 에어레인이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04% 급증했습니다. LNG 선박 쪽에서도 수요가 크게 늘어가면서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 속에서 또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오늘장에도 10% 넘는 시원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21,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5위에는 그리드 위즈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햇빛 연금 공약에 관련주로 또 함께 묶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리드 위즈가 수혜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0%대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6,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SDN도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주와 관련해서도 지금도 질러도 괜찮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답변을 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SDN의 주가는 20% 넘게 시원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동양철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사흘 만에 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5% 안팎의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1,4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13위로 내려와 보면 한국정보인증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대선 이슈가 되면서 기대감이 또 잔뜩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정보인증의 주가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6,000원 선 부근에서 강세 움직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14위에 LK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햇빛 연금 관련주로 묶이면서 다양한 관련주들이 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는 6%가량 상승을 하면서 26,7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내려와 보면 금양그린파워도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4월에 13,000원 선 수준까지 올라갔었다가 주가를 조금 반납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도 10% 넘게 시원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13,000원 선 수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2,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내려와 보면 대정화금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틀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는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장에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2%가량 상승하면서 14,6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 끝으로 20위에는 하나오션이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장에 또 조선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오션도 2.5%가량 상승을 하면서 8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9,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선 순위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주의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주가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의 훈풍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주도주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반도체주라 하이닉스하고 오늘 하이닉스 되게 많이 올라가네요. 4% 올라가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또 우리나라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20만 닉스 이제 굳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3전 언제 앞자리 바뀔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사우디 가서 내가 해냈다.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빈살만 왕세자 나오고요. 세일즈 외교 성공. 그러니까요. 네.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또 많은 고급 칩들이 또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모멘텀이 다시 한번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엔 또 다시 한번 AI 반도체 이쪽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저한테 반도체 얘기는 너무너무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아실 텐데 저는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가를 한 번은 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계속 빠져 있을 적에 사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는 이제 사우디에 이제 블랙을 납품하는 거 그 건이 꼭 아니라도 지금 이제 하반기 때 울트라도 나오고 내년도 되게 되면 또 신제품 나오고 이게 지금 계속 그 영업이익을 늘려갈 요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요번에 빠질 때는 정말 기회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신고가 한번 낼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이제 반도체를 반도체 이제 업종들의 주가를 이제 견인하는 역할들을 분명히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만 견인하는 게 아니라 성장주 전체를 견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죠.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릴 거고 또 나스닥 종합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주 전체를 다 끌어올립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수가 또 올라가게 될 거고 우리나라 지수 보시면은 지금 위에 빨간 게 천일선이거든요. 제가 이거 천일선 돌파되면은 썸머랠리 온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의 왔습니다. 지금 목전에 두고 있죠. 어쩌면 당장 내일이라도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선이 돌파되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은 움직일 종목들은 우리 시장에서 제일 먼저 움직일 종목들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고 어떻게 지수가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움직일 거고요. 또 반도체 업황 관련해 가지고는 좋은 얘기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분기 때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현물 시장에서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그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있고 삼성전자는 또 내부적으로 지금 그 HBM3 12단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HBM4부터는 자기들도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도 2분기부터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라고 자기들이 자신감을 또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친다는 소리는 반도체 업황 전체가 이제는 반등이 나올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지수 상승을 견인할 거라는 이제 기대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연히 주도주로 또다시 이제 등극을 할 거고요. 사실 그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 때 반도체는 늘 주도를 합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을 주도하고요. 또 하락할 때는 하락을 주도합니다. 단지 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때는 반도체가 잠잠하고 다른 쪽들이 이제 좀 강한 이제 섹터들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이번 여름은 이제 시장이 또 한번 단기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도체는 당연히 또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반도체 포트에 적어도 3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포트 내에서 중심 섹터로서 단단하게 좀 포트 전체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도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포트의 30%를 담당을 해줘야 네네네. 되는 반도체의 어떤 역할을 우리 지수를 또 담당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네네.
하반기가 전문가님이 얘기하고 있으면 듣다 보면 하반기가 좀 기대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2차 전지. 다만 종목 세팅을 잘 해놔야죠. 반도체가 다 같은 반도체는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 약간 그 윤곽이 나와요. 네. 윤곽이 나오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매수 종목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 다음은 네 볼까요? 종목 바로 가요. 구름님께서 네. 이스트 소프트. 소프트. 오늘은 이런 종류 많이 나오네요. 결이 조금 다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종목이. 네. 비중이 꽤 되십니다. 25%. 근데 이제 매수가가 25,600원이라서 네. 약간 이제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우선은 손실 보기 싫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면요. 거의 올해 기준으로 제일 높은 때 사신 거예요. 거의. 그래요. 높은 축에 속한 거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버틸 땐 진짜 15,000원까지 내려갔었던 종목인데 맞네요.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스트 소프트. 자, 시장의 이런 상승세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이제 보안 관련주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보안 관련주는 만년 테마주다. 어느 때 접근을 하더라도 테마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또 테마주로 움직이죠. 지금 사신 가격대가 4월 중순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그때 SK텔레콤 쪽에 보안 문제가 또 아마 이슈가 되면서 그때 올랐을 적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시면 안 되죠. 모멘텀이 이제 그때 굉장히 그때 한번 뛰었다가 당연히 가라앉을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일단 좀 잘못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대 볼 건 뭐냐면은, 대선 테마 주로 이제 얼마나 이제 움직일 수 있을까인데, 지금 이재명 씨가 이번에 AI 쪽에 100조 원 투자 공약 내세우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안 믿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AI 쪽으로, 그 한 정권 내에서 투자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이제 공약이 나올 때 그 공약 때문에 그쪽 섹터들이 들썩들썩 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5월 9일 날 이제 이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 대선 주자들이 그 보안 AI 투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한 번 얘기 딱 해놓고 공약집에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사화가 안 돼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이제 점점 이제 모멘텀을 잃고 또 주가가 되돌림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가 나왔을 적에 오히려 팔았어야 되거든요. 5월 9일 날. 그래서 그때도 못 파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수익 전략보다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훨씬 더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61선이 2만 한 100원, 200원 정도에 있습니다. 61선을 잘 보시면서 지금 61선 깨지면 안 됩니다. 61선 깨지면은 무조건 파셔야 되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22,500원 올라오면은 거기에선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테마주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안은 테마주다라는 부분 하에서 점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뉘앙스가 속상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포인트는 61선입니다. 네. 그리고 22,200원 말씀드릴 테니까 테마주 다시 한번 주의를 해서 수익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시판에서 단타는 그냥 묻지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희 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성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묻지마가 무조건 안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안 좋은 건가? 아니요. 제 생각에도 네. 안 좋을 건 없다. 그러니까 투자의 방식은 안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조금 모으셨다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한 네. 번에 잃을까 봐. 그러니까 사실 실력도 실력이고 공부인데 운도 중요하다니까요. 주식 투자에서. 운이 거의 다 아닙니까? 운이? 거의 다? 그럼 안 돼, 망해. 아니, 왜냐면 운이 거의 다면 안 돼요. 네. 운이 다라고 생각을 해야 네.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실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해도 만약에 내 실력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실력만 쌓으면 되잖아, 솔직히. 그리고 불만이 엄청 많아질걸요? 했던 대로 했는데, 뭉치렁. 했는데, 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다고. 근데 그래서 운이 인생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네. 현금도 종목에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해 주셨는데 좋아요. 실제로 이행을 하고 계실지. 그렇군요. 현금 너무 중요한 종목이죠. 너무 소중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매우. 변동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현금을 또 요긴하게 쓰셔야 될 텐데 이미 사서 고민이신 것도 괜찮고 맞아요. 네, 현금을 어디에 쓸까도 같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저 에이프릴 바이오로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들블리셔님께서 올리셨어요. 들블리셔? 들블리셔. 처음 듣는 필명이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바이오 18만 9천 원, 18,900원이 진입가시고 15%세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회복이 가능할까? 네, 이렇게 심플하게 질문 주셨는데 야, 최근에 네. V자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좋아요. 네, 기세가 6% 좋다. 넘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더 올라와야 돼요. 많이 올라와야 되고 다행히 저희 시청자님 단가 안 높으세요. 네,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자금을 넣고 싶지는 않다고 하세요. 그렇군요. 일단 지금 흘러가는 질문으로 봐서는 단기 탈출입니다. 단기적으로 탈출하고 싶은데 더 돈 안 넣어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손실 안 보고.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 본전가에서는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DC 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단일 타겟이 아니고 다중 타겟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다중 타겟은 당연히 단일 타겟보다는 좀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이고요. 그거를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들 때 한 번에 하나의 그 병에 대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약이 여러 개의 타겟을 가지고 이제 만든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신약 개발의 어떤 결국에는 이제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월 달 이후에 하반기부터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그 플랫폼 이름을 리맵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중 타겟 플랫폼을 이거를 하반기에는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모멘텀은 실제로 하반기부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뭐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에이프릴은 오늘 이제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 그 바이오 섹터와 관계없이 이 회사만의 어떤 그 독특한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하반기 되면은 뭔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5%시니까 조금은 좀 한 종목에 들고 있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단 본전가 오면은 10% 정도로 뭐 줄여보시고요. 비중을. 그리고 제 생각엔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들고 가시면은 22,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보스턴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 뭐 컨퍼런스 그쪽에서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논의를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화 된다면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1차 목표가는 22,000원으로 하시되, 본전가 오면은 비중만 10%로 좀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 오케이입니다. 네, 우선 보유하셨다가 22,000원 한번 잘 체크하셔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것도 신재생의 또 한 축이 될 수 있고 가장 많이 현재 신재생 중에서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뭐지? 원전이죠. 원전. 네. 네. 전화로 또 신청이 왔는데 네. 큰 종목입니다. 6651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올려주셨는데요. 빌러리.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니까 4월쯤 저점 찍고 4월 초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월의 전고점을 뚫어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네. 바로 오늘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가격대이고 28,500원의 5%입니다. 이제 전고점 오니까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욕심 나시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내려올 때 다시 추가 매수해서 더 가져가는 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원전 쪽과 관련해서 지금 높습니다, 가격대가. 신고가예요. 네, 네. 이거 더 뚫어낼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쯤 한번 쉬었다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원전주들은 언제까지
들고 계시면 되냐면요. 체코원전의 계약이 이제는 목전에 있다 하면서 불꽃 슈팅이 나올 때 파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체코원전 불발이다 하면서 뉴스가 기사화돼서 급락을 하든지, 그러니까 체코원전 관련된 건이 이제 재료 노출이 되든지 아니면은 수주 실패가 되든지 이런 이제 결론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아직까지 이제 뭐 계약 되려면은 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고, 또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사실은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 실무진에서 기획한 건이 그 뉴스로 흘러나와 가지고 기사화된 게 있더라고요. 그저께 미국 쪽에서도 지금 결국에는 원전 쪽에 늘릴 수밖에 없다. 미국도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짓는데 그 전기를 대려면은 원전밖에는 답이 없다. 이래서 원전 쪽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획안을 실무진에서 작성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은 원전주들은 또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번에 누가 그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에서 가령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원전 쪽은 계속 밀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 모멘텀, 부정적인 모멘텀도 없어요. 그래서 원전 쪽은 더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코 원전 관련된 계약이 아마 이제 그 체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체결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막 불꽃 슈팅 나올 때까지는 한번 좀 들고 가보자. 가격은 얼마나 될까? 글쎄 얼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잘 가면은 한 3만 한 8, 9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보유하시고 뉴스만 잘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잡아주셨고, 네. 계속 이게 우상향이군요. 그러니까요. 두산에너블러리. 네. 야,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네, 부자 되십시오. 네, 꼭 수익 내십시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조분 우리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 자, 이제 과자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1, 2위 보겠습니다. 대망의 1, 2위는 얼마나 팔릴까 궁금하다. 감자 대 새우, 새우 대 감자. 아, 네네. 보여주시죠. 맛. 새우깡. 새우깡일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네. 새우깡이 무려 513억 원이 팔린답니다. 와. 야, 진짜 이 바닷속에 있는 새우들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저 새우를 정도 얼마나 돌리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 포카칩도 만만치 않아요. 443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네. 있다는 거고, 이 통계가 2020년부터 했거든요. 네. 2020년에도 첫 통계에서 1등이 새우깡이었는데 한 번도 안 변했죠. 안 새우깡. 놓쳤다. 네. 아, 진짜 대단한 디펜딩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네. 새우 맛이 나기도 하지만 직접 새우를 진짜 찐으로 100% 튀겨가지고 나온 과자도 있거든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새우깡하고 차이가 나는데 제 입맛에는 새우깡이 더 맛있어요. 네. 가성비 최고. 네. 아,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사실 고민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최애 그렇지. 과자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팔려나가기를. 네. 네. 자, 오늘 또 집에 가다가 또 과자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오늘 게시판에 명언이 많이 나오거든요. 명언. 주식은 기칠운삼입니다. 기르면은 기술인가? 기세. 그 얘기예요? 운칠 기삼 아니에요? 몰라. 기칠운삼이라고 하시는데 운삼 기칠이나 기칠운삼이나. 근데 하여튼 기가 무슨 운이 기예요? 3. 아무튼 기세가 7. 뭐 이런 기세가 7. 전 기술인 줄 알았어요. 기술일 네.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짧아요, 이런 게. 핵심 어록은 시장에 겸손해야 됩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건방져 봤자 본인만 힘듭니다. 네. 네. 겸손과 실력까지 함께 갖추면 최고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 랭킹쇼란 또 함께 하시면서 또 실력도 키워나가시고 운까지 함께 잡으면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